자, 이번에는 대화형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HTML의 다양한 양식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형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HTML 태그는 이와 같이 5가지 정도의 태그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폼 태그.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행하려는 확장 CGI를 지정해 주는 게 바로 폼 태그죠. 자, 그 다음에 인풋 태그, 텍스트 상자나 버튼을 만들기 위한 태그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었죠. 그 다음에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 이 태그는 인풋 태그를 이용해서 텍스트 상자를 만들면 한 줄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가 만들어지지만,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를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게시판에서 글 쓰는 텍스트 상자 있죠. 이렇게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셀렉트와 옵션이란 태그는 선택 목록을 만들기 위한 태그가 바로 셀렉트와 옵션 태그입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텍스트 필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자, 인풋 태그의 타입 속성에다가 텍스트라고 지정해서 사용자가 한 줄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단순히 한 줄의 글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 상자를 만들었었죠.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형태의 텍스트 필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타입이라는 속성의 값에 인풋이란 태그를 사용하고요. 타입이라는 속성의 값에 패스워드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모양은 일반 텍스트 상자와 동일하지만 실제로 글을 쓸 때 이와 같이 점 기호로, 별표 기호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주로 사용해요? 우리가 회원 로그인 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렇게 입력창이 있으면 아이디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텍스트 상자로 만들고 패스워드는 이렇게 아래와 같은 텍스트 상자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에 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대화 상자를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패스워드의 대화 상자를 만들 때는 타입 속성의 값으로 패스워드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숨겨진 텍스트 필드. 이 숨겨진 텍스트 필드는 사용자 눈에 보이지 않는 텍스트 필드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걸 왜 만드느냐? 항상 고정된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 숨겨진 텍스트 필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어디에 사용하느냐? 지금 당장 딱히 이걸 어디에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게시판을 만들 건데 그때 보시면 숨겨진 텍스트 필드를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 만드는 방법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텍스트 필드는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고 어떤 고정된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숨겨진 텍스트 필드고, 자, input이라는 태그의 타입 속성의 값으로 hidden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달된 값을 고정 값으로 value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텍스트 상자에 이름을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즉 한 줄 이상의 글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는 어떻게 만드느냐?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게시판에서 글 쓰는 부분처럼 굉장히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상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텍스트 에어리어 대화 상자는, 즉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는 name이라는 속성과 coles라는 속성, rows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ame이라는 속성에는 텍스트 에어리어 대화 상자의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coles라는 속성에는 좌우 몇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가를 지정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rows라는 속성에는 상하로 몇 줄짜리 텍스트 상자를 만들 것인가를 지정해 주는 게 바로 rows 속성입니다. 그리고 input 태그는 이렇게 하나의 태그로 구성이 되지만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는 시작 태그 그리고 종료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사이에는
어떤 글을 쓸 수가 있는데 이 글은 무슨 글이냐? 초기에 출력될, 그러니까 처음에 웹페이지를 로딩했을 때 출력될 텍스트 상자 안에 쓰여진 글들을 입력하기 위한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제가 만약에 abc라는 값을 썼다라고 하면 텍스트 상자가 처음 출력될 때 abc라는 값이 출력된 채로 텍스트 상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어떤 입력값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텍스트 상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버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만들기 역시 인풋 태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버튼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건 전송 버튼이었죠. 즉 인풋이라는 태그의 타입 속성 값으로 서브밋으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전송 버튼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타입 속성의 값을 서브밋으로 지정을 해주면 이와 같이 전송 형태의 버튼이 만들어지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 폼 태그에 지정된 확장 CGI 어플리케이션이 호출되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전송 버튼은 타입 속성의 서브밋이란 값을 지정해줘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버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뭐 텍스트 상자에 뭐 ABC, 뭐 DEF 이렇게 값을 입력해 놓고 초기화 버튼을 딱 클릭하면 이 안에 있는 텍스트의 내용이 다 지워져 버리는 이런 형태의 버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의 버튼은 타입 속성의 값으로 리셋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초기화 버튼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찾기 버튼, 뭐 어디에 주로 볼 수 있어요? 파일 업로드할 때 파일 선택, 이와 같은 대화 상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 때 바로 파일 찾기 버튼을 만들게 되는데, 이 파일 찾기 버튼은 인풋 태그의 타입 속성의 값으로 파일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 찾기 버튼은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윈도우가 하나 뜨죠. 윈도우가 하나 뜨고 해당 파일을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파일이 지정되게 되죠. 이와 같은 파일 찾기 버튼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 기능 없는 뭐 일반 버튼, 이렇게 일반 버튼은 타입 속성의 값으로 버튼을 지정해줘서 만들 수가 있고, 이미지 형태의 버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형태의 버튼은 타입 속성의 값으로 이미지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rc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일반 버튼과 이미지 버튼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은 없어요. 어쩔 때 사용하느냐? 자바스크립트와 연동돼서 어떤 버튼을 만들 때 이렇게 일반 버튼과 이미지 버튼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버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텍스트 필드와 버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버튼을 만들고 JSP 페이지에서 값을 추출하는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HTML 페이지는 위에 보이는 것처럼 작성을 했습니다. HTML 코드가 위에 있는데요. 자, 폼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호출하려는 확장 CGI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은 text example.jsp고 그리고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한다 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input이란 태그로 타입 속성의 값을 텍스트로 지정했기 때문에 일반 텍스트 박스를 하나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보니까 input이란 태그를 이용해서 타입 속성의 패스워드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보통 일반 텍스트 상자인데 값을 입력하면 이와 같이 별표로 출력되는 그런 형태의 텍스트 필드를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풋 태그를 보니까 타입 속성의 값이 히든이에요. 자, 사용자한테 출력되지 않는 텍스트 필드를 만든 거죠. 그리고 전달하려는 값은 3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니까 텍스트 에어리어 대화 상자를 이용했네요. 자, 텍스트 에어리어 대화 상자는 뭐예요? 바로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필드를 만드는 태그죠.
자, 그 다음에 네임 속성의 값으로 myTextArea라고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의 이름을 지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 25글자 그리고 4줄짜리 텍스트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있는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입력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텍스트 상자 안에는 디폴트 값으로 아무것도 지정되어 있지 않겠죠. 자, 그리고 input 태그를 이용해서 서브밋 타입 속성의 값을 서브밋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일반 전송 버튼을 만든 거죠. 자, 이렇게 HTML 웹페이지를 작성을 해보고 실행을 하시면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 있는 텍스트 필드, 두 번째 패스워드 형태의 텍스트 필드,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건 히든이니까 사용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를 이용해서 만든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필드, 그리고 전송 버튼까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전송 버튼 클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텍스트 example.jsp 웹페이지가 실행되겠죠. 자, JSP 코드 또한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포스트 방식이기 때문에 한글이 전달될 경우 이와 같이 리퀘스트 객체, 즉 HTTP 서블릿 리퀘스트 객체의 인코딩을 설정해 줬고요. 그리고 리퀘스트 객체의 get 파라미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네임 텍스트 필드, 패스워드 텍스트 필드, 히든 텍스트 텍스트 필드, 마이 텍스트 에어리어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로 만들어진 대화 상자에 각각의 값을 출력하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현식을 이용해서 저장된 값을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작성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코드는 아까 설명한 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일반 텍스트 상자, 패스워드 형태의 텍스트 상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텍스트 상자, 그리고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 그리고 전송 버튼 만들었고요. JSP 웹페이지에서 리퀘스트 객체의 get 파라미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각각의 값을 출력하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자, HTML 웹페이지를 실행했더니 이와 같습니다. 이름은 진이로 할까요? 자, 진이 패스워드는 1234다. 자, 패스워드 형태로 텍스트 상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값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기타는 A, B, C, D, E, F, G 라고 입력을 하고, 자, 두 줄로 해볼게요. 자, 이와 같이 작성을 하고 전송 버튼을 클릭하니까 이와 같이 이름은 진이고 암호는 1234고 이 3이라는 값은 보이지 않는 히든 텍스트 상자로, 숨겨진 텍스트 상자로 전달된 값이죠. 그리고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로 지정된 대화 상자에는 ABCD, EFG, ABCD라는 값이 들어왔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HTML 대화형 웹페이지를 만들고, 그리고 리퀘스트 객체의 get 파라미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전달된 값을 출력하는 예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선택형 버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라디오 버튼인데요. 라디오 버튼은 여러가지 항목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을 라디오 버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웹페이지에서 홈페이지 가입하면 회원 가입을 해야 되죠. 회원 가입할 때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당겨서 남자, 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는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자, 남자이고 여자인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 사항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을 우리가 라디오 버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디오 버튼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인풋 태그에 타입 속성의 값으로 라디오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라디오 버튼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라디오 버튼을 만들 거고, 라디오 버튼의 이름은 섹스고, 그리고 그 값은 man이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라디오 버튼을 만들었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라디오 버튼을 만들든 요 밑에서 우리가 체크박스 버튼을 만들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 바로
이렇게 지금은 라디오 버튼이 두 개잖아요. 두 개의 항목을 가진 라디오 버튼이죠. 그럼 라디오 버튼을 이제 두 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두 개 라디오 버튼에 지정된 네임 속성의 값, 즉 이름은 동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풋 태그를 두 개 써서 라디오 버튼을 두 개 만들었는데 보시면 name이라는 속성의 값은 sex로 동일하게 지정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name 속성의 값을 동일하게 지정을 해줘야지만 한 묶음의 라디오 버튼이 만들어지게 돼요. 만약에 위에 있는 라디오 버튼의 이름을 sex1, 밑에 있는 라디오 버튼의 이름을 sex2로 지정을 해줬다 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의 라디오 버튼이 아니라, 즉 한 묶음의 라디오 버튼이 아니라 두 묶음의 라디오 버튼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남자도 선택할 수 있고 여자도 선택할 수 있는 라디오 버튼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한 묶음의 라디오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임 속성의 값을 동일하게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라디오 버튼을 만들 때는 항상 밸류 속성의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남자를 선택했을 때 어떤 값이 전달되고 여자를 선택했을 때 어떤 값이 전달되기 때문이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자 여자 라디오 버튼을 만들어 놓고 제가 남자 항목에 체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URL로, 즉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뭐 test.jsp 웹페이지다 라고 하면 test.jsp 갯방식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test.jsp의 이름 sex는 value에 지정된 값 man, 이렇게 전달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자를 선택했다 라고 하면 test.jsp sex는 woman이다, 이렇게 정보가 전달되게 됩니다. 따라서 라디오 버튼을 만들 때 주의할 점, 네임 속성의 값을 한 묶음에서는 동일하게 지정을 해줘야 되고 밸류 속성에 반드시 값을 지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체크박스. 체크박스는 라디오 버튼은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게 라디오 버튼이었잖아요. 체크박스는 여러 개의 선택사항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체크박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입할 때 이런 거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관심사항이 뭐냐? 뭐 프로그래밍, 그리고 게임, 뉴스, 뭐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 개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게임에도 관심 있고 뉴스에도 관심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을 우리가 체크박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크박스는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인풋 태그의 타입 속성 값으로 체크박스라는 값을 지정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박스를 만들 때 주의사항 또한 라디오 버튼과 동일해요. 자, 한 묶음의 체크박스 안에서는 반드시 네임 속성의 값을 동일하게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밸류 속성의 값을 기술해 줘야 된다라는 것, 요 두 가지 사항을 여러분들이 꼭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 상자를 만들 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선택형 버튼에 대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이제 HTML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폼 태그를 사용해서 select button.jsp를 실행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get 방식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을 만들고 아래쪽엔 체크박스 버튼을 만들었어요. 자,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버튼 만들 때 주의할 점 두 가지 있었죠. 네임 속성의 값을 동일하게 지정을 해줘라. 그 다음에 밸류 속성을 기술해줘라. 자, 타입 속성의 값으로 라디오라고 기술해서 라디오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자, 섹스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남자라는 항목에 대한 값은 man, 여자라는 항목에 대한 값은 woman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체크박스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네임 속성의 값은 똑같이 합이라고 지정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스키 항목에 대한 값은 스키로,
inline 항목에 대한 값은 inline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 만들었고요. 자, 이와 같이 라디오 버튼과 체크박스를 만들었고요. 자,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select button.jsp 웹페이지가 호출돼서 실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전달된 라디오 버튼 그리고 체크박스 버튼의 값을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라디오 버튼의 값을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여러 개의 항목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달되는 값 자체가 단일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get parameter 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값을 추출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체크박스는 여러 개의 항목이 있으면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다중값이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값을 출력할 수 있는 getParameter 메소드로는 체크박스의 값을 추출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추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용하는 메소드가 뭐냐? 바로 getParameter values라는 메소드입니다. 이 getParameter values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지정된 값이 배열 형태로 반환되게 됩니다. 즉 전달된 파라미터의 값이 배열 형태로 반환되게 되죠. 자, 그래서 JSP 코드를 보면 sex라는 라디오 버튼은 그냥 getParamet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값을 추출할 수 있는 반면에 자, 합이라는 체크박스는 getParameter value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합이라는 매개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배열 형태로 얻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 형태로 얻어진 값을 이와 같이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하면서 출력을 해주고 있죠. 자, 전체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코드 라디오 버튼 만들었고요. 체크박스 버튼 2개 만들었습니다. 전송 버튼 만들었고요. 자, JSP 코드 볼까요? 자, 우선 sex라는 라디오 버튼은 getParamet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값을 추출했고요. 합이라는 체크박스는 getParameter values, 합이라는 체크박스는 여러 개의 값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getParameter value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값을 배열 형태로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포문을 이용해서 그 값을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와 같이 라디오 버튼과 체크박스 버튼이 만들어졌습니다. 라디오 버튼은 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죠. 절대 두 개가 중복돼서 선택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체크박스는 이와 같이 두 개가 모두 선택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남자 선택하고 스퀘어 인라인을 선택하고 서브 및 전송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작성한 이 대화형 웹페이지는 get 방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서브 및 버튼 클릭했더니 섹스는 하나지만 체크박스로 만들어진 합의는 스퀘어와 인라인 두 개의 값이 전달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 가능한 라디오 버튼은 getParameter라는 메소드로 값을 추출할 수 있는 반면에 체크박스는 getParameter value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값을 여러분들이 추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라디오 버튼과 체크박스 버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선택 박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박스는 뭐냐면 여러분들 뭐 그거 자주 봤을 거예요. 그 회원 가입할 때 전화번호 입력하라고 나오잖아요. 전화번호 입력하라고 나오면 여기에 뭐 이렇게 창이 3개가 있겠죠. 아, 핸드폰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핸드폰 앞에 국번 그리고 가운데 뭐 3자리나 4자리 뒤에 4자리 번호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가 뭐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가 아니라 011이나 뭐 017이나 016이나 뭐 018이나 뭐 이런 것들 중 주어진 값들 중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 상자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 박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선택 박스는 어떻게 만드냐면 select라는 태그와 옵션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선택 박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select라는 태그는 선택 박스를 만들기 위한 태그고, 옵션이란 태그는 선택 박스 안에 들어갈 각 항목들을 만들기 위한 게 바로 옵션이란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 select라는 태그는 네임 속성을 가지고 select 태그에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elect 태그는 multiple이라는 속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multiple은 이렇게 전화번호 국번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선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개를 선택 가능한 선택 박스를 만들 때 바로 멀티플 속성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옵션이란 태그는 선택 박스에 사용될 각각의 항목을 작성하기 위한 태그고요. 이 옵션이란 태그는 selected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selected라는 속성은 뭐하는 속성이냐면, 처음에 초기에 선택되어 있는 항목을 만들 때 바로 selected라는 속성을 기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예제가 있는데요. 자, 위에 예제를 우선 먼저 보시면 select라는 태그가 나오니까 선택 박스를 만드는 거구나. 선택 박스의 이름은 live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 두 개의 옵션 태그가 나오고 있죠. 즉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두 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선택 항목은 서울이라는 값이고, 경기도, 두 번째는 경기도라는 값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이런 선택 박스는 한 가지 값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이나 경기도나. 자, 근데 서울의 옵션 항목을 보니까 selected 속성이 기술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 대화 상자가, 즉 선택 박스가 열려졌을 때 기본적으로는 서울이라는 값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한테 출력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선택 박스를 보니까, 자, select 선택 박스 만들겠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선택 박스의 이름은 랭귀지고, 그리고 멀티플 속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플 속성이 기술되어 있는 건 여러 개의 옵션 항목을 선택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옵션 보면 JSP와 ASP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JSP도 선택할 수 있고 ASP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의 선택 박스는 select와 옵션 태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선택 박스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위에 HTML 코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코드를 보니까 폼 태그가 나오고 selectbox.jsp를 호출해라, 전달 방식은 get 방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select가 나오니까 선택 박스구나. select 버튼의 이름은 live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multiple이라는 속성이 기술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기술된 옵션 항목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박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와 강원도 세 가지 항목이 있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서울이라는 항목에 selected라는 속성이 기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HTML 웹페이지가 출력됐을 때 서울이라는 항목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다라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선택 상자를 보니까 이름은 랭귀지고, 그리고 멀티플이라는 속성이 기술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 개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박스가 만들어진 거죠. 선택 박스의 항목은 JSP, ASP, Java, C#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있네요. 자, 그리고 전송 버튼이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선택 박스를 가지고 어떤 값을 선택하고 전송 버튼을 클릭했을 때 JSP 웹페이지로 어떤 정보가 전달되겠죠. 그래서 JSP 웹페이지에서 값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한 가지 항목만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박스는 우리가 늘 하듯이 getParamet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값을 출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체크박스에서 알아봤다시피 여러 가지 항목이 전달될 경우에는 getParameterValues라는 메소드를 이용했었죠. 자, 여러 개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박스 또한 여러 개의 다중값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getParameter 메소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무슨 메소드를 이용한다? getParameterValue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 개 선택된 선택 박스의 값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JSP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코드 먼저 볼까요? 자, 단일 선택 박스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다중 선택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단일 선택 박스에서는 서울이라는 값이 디폴트로 선택되어 있도록 selected라는 속성을 기술해 줬고요. 그리고 JSP 웹페이지에서는 단일 선택 박스는 getParamet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값을 추출하였고요. 다중 선택 박스는 getParameterValue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값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자, JS 웹페이지를 HTML 웹페이지를 먼저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했더니 가장 먼저 단일 선택 박스에서는 서울이라는 값이 디폴트로 선택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 값만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다중 선택 박스에서는 JSP, ASP, 자바, C#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항목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단일 선택 박스와 다중 선택 박스의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서울이라는 항목 선택하고 JSP, ASP, 자바 항목 선택하고 서브 및 전송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getParameter 메소드를 이용해서 단일 선택 박스의 값이 출력됐고요. 다중 선택 박스는 getParameterValue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값이 출력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getParameterNames라는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JSP 웹페이지로 전달된 매개 변수의 이름을 가지고 해당 값을 출력하는 두 가지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즉 getParameter, getParameterValues라는 두 가지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getParameterNames 메소드는 JSP 웹페이지로 전달된 파라미터의 이름을 반환하는 메소드로서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getParameterNames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반환된 이름을 가지고 어떤 매개 변수의 값을 출력하기 위한 메소드가 바로 getParameterNames 메소드입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아래쪽에 예제가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HTML 웹페이지를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name, sex, age, birth라는 4개의 텍스트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만들고 이 텍스트 상자를 처리할 수 있는 JSP 웹페이지를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방법으로서 리퀘스트 객체의 get 파라미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name 텍스트 상자의 값을 출력해라. 그 다음에 sex 텍스트 상자의 값을 출력해라. age 텍스트 상자의 값을 출력해라. 그 다음에 birth 텍스트 상자의 값을 출력해라. 뭐 이와 같이 4줄의 코드를 작성을 했을 거예요. 각각 텍스트 상자마다 이름을 이용해서 getParameter 메소드로 값을 추출해냈겠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getParameterName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JSP 웹페이지로 전달된 매개 변수들의 이름 집합을 얻어낸 다음에 이름 집합을 하나씩 방문하면서 값을 추출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getParameterNames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파라미터에 대한 이름 집합이 이뉴머레이션 형태로 반환되게 됩니다. 이렇게 반환된 파라미터 이름 집합을 while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방문하면서 해당 값을 추출하는 방법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뭐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요. 뭐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면 되는데 단지 이렇게 getParameterNames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전체 코드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parameternames.jsp 웹페이지를 포스트 방식으로 실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name, sex, age, birth라는 4개의 텍스트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를 처리하기 위한 JSP 웹페이지로서 자, getParameterName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파라미터 이름 집합을 이뉴머레이션 형태로 얻어왔고요. while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이뉴머레이션 객체가 빌 때까지 더 이상 엘리먼트가 없을 때까지 하나씩 이뉴머레이션 객체의 요소를 하나씩 방문하면서 해당 값을 출력하도록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HTML 웹페이지는 이와 같습니다. 이름은 뭐 진이고, 성별은 맨이고, 나이는 뭐 제가 22살은 아닙니다만 젊어지고 싶기 때문에 22살 입력하고, 생일은 8월 2일. 자, 생일은 진짜입니다. 혹시라도 선물을 보내주실 분들이 있을까 해서 농담이고요. 자, 썰렁한 농담이었습니다. 자, 쿼리 전송 버튼을 클릭하니까 이렇게 getParameter 메소드를 이용해서 하나씩 값을 출력할 때나 getParameter name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전달된 매개 변수의 이름 집합을 얻고 하나씩 방문하면서 값을 출력하나 뭐 결과는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5장에서는 우리가 HTML과 JSP 웹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즉 대화형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HTML 태그들과 그리고 이렇게 전달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JSP의 리퀘스트 내장 객체, getParameter names, 뭐 getParameter values라는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클라이언트와의 대화형 웹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의 코드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코드입니다. 게시판의 근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HTML 웹페이지를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JSP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